사람은 물건이 많아서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못 버리는 몇 가지 때문에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서랍을 열어보면 손이 한 번도 가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남겨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필요 없는 건 쉽게 버립니다. 진짜 문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건 대부분 이런 말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직 쓸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건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언제나 결정을 미루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물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돈이 부족합니다.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돈 쓰는 방식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걸 끊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지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애매한 선택을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묶입니다. 이건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선택 앞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계속 쌓입니다. 그게 물건이든 돈이든 관계든 결국 같은 흐름입니다. 집안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집은 항상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결정을 미뤄온 흔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걸 못 버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큰 걸 못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몇 년째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사놓고 그대로 있는 것, 언젠가 쓰겠다고 남겨둔 것, 이걸 왜 못 버릴까요?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버리는 순간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버립니다. 이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겨둡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라고. 그 신호가 쌓이면 삶 전체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는 돈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건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가격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쌌는데, 이건 버리면 손해인데, 그래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돈입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남겨둘수록 더 큰 손해를 만듭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선택을 막고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잃은 것보다 지금 버리는 걸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세 번째는 추억이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가장 어렵습니다.
버리는 순간 그 시절을 잃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꺼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대부분 지금보다 좋았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면 현재가 계속 흐려집니다.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 말이 많아질수록 삶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애매해서 못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건 가장 위험합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 것, 그래서 계속 남습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결정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계속 정체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 준 것, 버리면 미안한 것, 괜히 눈치 보이는 것, 그래서 계속 둡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볼 때마다 편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내 선택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묶인 상태입니다. 이게 쌓이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기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버리는 기준입니다. 필요하냐, 필요 없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느냐,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버릴 건 금방 보입니다. 문제는 그걸 실행하느냐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지금 집에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몇 년째 안 쓰고 있으면서 버리지 못했던 것, 그걸 손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건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는 건가? 그 질문에 답이 나오면 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넘으면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게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고, 시간을 쓰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가 달라집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이고 있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 정리하지 못한 마음, 끊지 못한 습관, 그게 모여서 하나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가 되어도 가볍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끝까지 붙잡는 사람인지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 그게 물건이든 관계든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당신을 붙잡고 있는지, 당신이 그걸 붙잡고 있는지, 그걸 한 번만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노는 사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사람은 움직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달라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순간부터 이미 선택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집에 물건이 조금 많은 것뿐입니다. 조금 복잡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흐려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물건만 못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못 끊습니다. 습관도 못 바꿉니다.
돈도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애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노후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이 단순합니다. 집이 깔끔해서가 아닙니다. 선택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바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길지 않습니다. 결정이 빠릅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결정하지 못한 것들이 늘어나고 끊지 못한 관계가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곤합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계속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결국 삶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 그 하나가 기준을 흐립니다. 그 기준이 흐려지면 선택이 흔들립니다. 선택이 흔들리면 결과는 항상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큰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 바로 정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을 더 벌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결국 쌓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비울 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노후는 그 차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준비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삶을 정리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건 나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걸 붙잡고 있는지가 이미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도 끊고 필요 없는 관계도 정리하고 시간도 더 명확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도 못 놓는 사람은 계속 쌓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거워집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계속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언젠가 바꿔야지, 언젠가 비워야지. 그런데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특별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를 제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다음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고르십시오. 집안에서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 하나. 그걸 손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를 편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계속 묶어두는지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걸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항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멈춥니다. 하지만 그걸 넘는 사람만 다르게 살게 됩니다. 노후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그걸 한 번만 제대로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그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마음 로그인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마음에 로그인 하겠습니다.